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인문학의 미래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식 총량이 있다고 봅시다. 2020년, 아직 오지 않은 내년입니다. 그러면 1년마다 지식의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서부터 시작했다고 봅시다. 01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식을 합쳐서 2019년까지 2020년 아니 않았을까? 19년까지 합치면 2020년에 미래 사회가 나올까요? 지식 총량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2020년은 과거의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새로운 것들, uncharted things,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되냐면 2020년 지식 총량은 1년서부터 2019년까지의 지식 총량을 플러스한 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야 돼요. 융복합적 지식입니다. 근데 융복합적 지식은 어떻게 하냐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겠습니다. 기반이 뭐다? 인문학적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인문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 분자에 과학기술적 구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융복합적 지식이 있어야지 완벽한 미래로서 202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과거의 것만 모아놓으면 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간단한 공식이지만 요것을 인식하고 융복합적인 지식을 창출을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식의 표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사례를 못 시켜드리지만 아이폰의 등장도 그 사례였습니다. 아이폰이 과연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까요? 시장 조사할까요? 몇 년 걸립니까? 한 5년 걸릴 겁니다. 아니요. 그럼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버립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나 미래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뭘 한다? 개념 설계주의. 아까 제가 제시한 개념 설계주의를 가지고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단서를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보면 낙관주의가 종말론적 비관주의보다 실제로 더 현실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과거의 오랜 진보는 우리의 절망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좋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성을 갖자는 거예요. 긍정성. 그렇죠? 자꾸 비판적으로 보냐. 긍정성으로 가되 긍정적인 것이 탐보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지금의 불안과 소란스러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문학이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결론 다시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희망을 얘기하는 학문이어야 된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 긍정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나 그 첫 번째는 뭐다? 텍스트다. 텍스트로 미래를 개념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서 이야기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설 쓰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상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적 인문학자여야 됩니다. 미리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비평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전을 배워야 고전하지 않지만 고전에서 벗어나야 고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헤파이토스적 인문학자입니다. 대장장이의 신이잖아요. 정신의 대장장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자로서의 인문학,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인문학자는 빵집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뭔가 당근이 필요해요. 그것이 저는 빵이라고 봅니다. 빵인데 직접 먹는 빵이 아니라 정신적인 빵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은 대학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인문학 미래 제빵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문학자는 실험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이론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인문학자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지만 영어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응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일드-아이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엉뚱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음번엔 와이드-아이드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통찰력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의 인문학자는 다른 눈매를 가진 인문학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슈퍼 제너럴리스트가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조금씩 알고 하면 아이고 참 너무 나서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된 거예요. 조그만 것이 지금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손자병법 처음에 보면 7개 오사가 있는데 그중에 오사 부분에 도천지장법이 있습니다. 도! 하늘의 움직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천! 하늘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야 된다. 구름이 어디로 간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 땅,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장,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연구라는 것은 이런 연구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해갑니다. 그러나 장수로서의 밑에 부하들을 달 수 있는 리더로서의, 보스로서의, 보스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좋은 표현 아니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학자가 된다. 그리고 융복합적인 학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자에 보면 지연중지어자 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를 알고자 깊이 들여다보는 자는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말자. 전체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적인 거 여러 가지 엮어서 융복합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명가로서의 이 인문학자.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특허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한 것들을 발명해내는 그런 인문학자가 되어져야 된다. 좀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자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대는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양적 연구 기반의 이상향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주의 증명만 해야 한다면 앞으로 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연성이 있으면 받아주는 것.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척연법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던질 척 그러려는 법법자. 던져놓자. 그럼 미래에서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을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서 만드는 건 미래에서 증명은 지금 하지만 미래를 던져놓자. 그럼 미래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아메리카 예스 말씀드렸죠? 네. 예스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을 사람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앞에다가 써놨는데 명패에다 소부암이라고 써놨어요. 어우, 내가 무슨 암인지 모르겠지만 소부암에 걸렸구나 하고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소부암은 그 병을 담당 의사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텍스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많은 지식이 우리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한 얘기입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굴해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언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그래서 인문학은 생성의 인문학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는 이전까지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 무엇이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구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학기술, 인문학적 상상력을 하려면 좌뇌 기반의 인문학은 안 돼요. 그래서 운해적인 인문학이 있어요. 상상력은 운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수업 중에 운해를 쓰는 방법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좌뇌에 굉장히 익숙한 학생들이라 운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계속 운해? 네, 울어도 계속 가야 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인문학은 미래 시대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 연구를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연구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인문학이 미래를 지배하는 쓰이는 곳이 여러분 도화원기, 무릉도원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에 쓰여져야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그래서 인문학은 무릉도원을 만들었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제가 독일어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제가 원래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1875년에 태어나 1926년에 돌아가신 시인을 전공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를 한번 인용해보면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의 제2부의 1편입니다. 숨결이여, 그대 보이지 않는 시여, 끊임없이 저 자신의 존재와 순수하게 바꿔드린 세계의 공간이여, 평형이여, 나는 그 안에서 가락이 되노라. 단 하나의 물결이여, 나는 그 물결이 신압으로 이룬 바다일세. 모든 바다들한테서 아껴 모은 그대여, 공간 획득이야. 이 공간들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미 내 안에 있었느냐. 많은 바람들은 내 아들과 같도다. 가락을 얘기하고 공간 획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릴케가 제시한 미래 사회를 방법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락을 통해서 공간 획득, 미래를 획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전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방법은 뭐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미래 연구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뭐다? 개념 설계주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문학자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고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고 언어적 건축가가 돼야 되고 학문적 무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는 항상 강의 마무리를 제 어머니 함자 가지고 끝냅니다. 제 어머니가 창자, 식자 쓰십니다. 한자는 틀리지만 제가 빌어와서 음가를 빌어와서 항상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창자에 이식할 식자입니다. 노래를 불러 미래에 이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식하십시오. 감사합니다.